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네, 유여의 법법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리베이트 받아보셨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뇌물은요? 뇌물을 받을 지위에 있었거든요. 제가 드렸잖아요, 영양제. 그건 뇌물, 그건 사적인 관계에서 받은 그런가? 선물이죠, 선물. 네. 박사님 근데 네. 뇌물, 선물, 리베이트 구분 다 하세요? 그 리베이트는 원래 옛날에 그 무기 같은 걸 사면 예컨대 A라는 무기 회사가 B라는 나라에 무기를 팔면 그 무기 대금의 일부를 말하자면은 무기를 구입한 사람에게 주는 이걸 킥백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박사님? 무기를 제가 네. 사기로 했어요. 네. 근데 박사님이 중간에서 이제 무기를 파는 사람이에요. 무기 거래상. 네. 무기를 파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박사님한테 그래요. 이거 내가 이거 주고 사게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만약에 1,000만 원을 줄게. 그럼 네. 그거 리베이트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리베이트라기보다 뭐랄까 그 수수료, 에이전트 피. 그거나 비슷하잖아요. 따져보면. 뭐 아무튼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용어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그 안에서 돌려주면. 네. 그게 리베이트죠, 원래는. 그쵸? 네. 근데 그게 리베이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뇌물과 다를 게 없잖아요. 뭐 글쎄 뇌물과 리베이트. 저는 네. 정말 이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리베이트는 사후에 근데 원래 결정난 뒤에 주는 거고. 박사님 아니죠. 브라이브. 실질적으로 리베이트가 이루어질 때 끝나고 주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사전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걸 박사님한테 만약에 돈을 주고 한다고 해서 여기서 오가는 게 아니라 다른 돈에서 오가면 그건 리베이트 네.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리베이트는 무기 거래처럼 천문학적인 돈이 오갈 때 주로 언론에 같이 등장하던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즘 많이 리베이트가 어디서 쓰이는지 아세요? 어디서요? 의약품. 의약품 네. 리베이트. 그쵸. 그러니까 의사 제약회사. 처방전을 쓸 때 특정 회사 거를 쓰는 걸로 하고 그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는다. 그쵸. 그거 많이 보도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약회사 리베이트. 약효가 비슷한 경우에는 오직 처방전 쓰는 사람 맘이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전 그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거 맞지 않아요? 처방전 쓰는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리베이트를 절대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게 쉽게 리베이트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건을 보면서 네. 제가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건 리베이트라기보다는 오히려 뇌물인 거예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은 본인 회사에 가져갔잖아요. 네. 돈을 받고. 네. 그럼 이거는 횡령도 해당되지 않나? 그 작은 관계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제가 추적은 잘 못 해봤는데 뭐 부풀려 청구를 했다. 네. 뭐 그다음에 그 돈 받는 경로가 좀 이렇게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왜 리베이트일까? 네. 저는 진짜 이게 리베이트만의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리베이트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문제는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을 해주잖아요. 네. 국고 보존을 해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 검찰에서는요. 네. 정치자금법, 선거법, 그리고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다 걸었대요. 다 걸었다, 다 적용했다. 네, 지금 다 적용을 했대요. 네. 근데 왜 리베이트 의혹이라고 하냐고요? 그러면 쭉 검찰이 제기한 문제, 네, 무슨 법이요? 법을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사기, 네,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이다. 네.
그 리베이트라 그러면 뭔가 모르게 그 합법과 불법의 경계 사이에서 일이 일어난 듯한 뉘앙스를 주고 네.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으로 보도를 타이틀을 뽑는다 그러면은 훨씬 더 불법에 가깝다는 뉘앙스를 주겠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의 리베이트라는 말이 잘못 쓰이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리베이트라는 것을 영어로 정확하게 해보면은 아까 박사님 설명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돈에서 다시 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리베이트의 사전적인 정의는 A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제가 팔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물건 대금을 주잖아요. 그럼 대금 일부에서 사줘서 고맙습니다. 이거 어디 좋은 데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그리고 거기서 돌려주는 게 원래의 리베이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박사님한테 네. 만약에 1,000만 원을 주고 물건을 샀어요. 네, 제가 1,000만 원어치 물건을 납품했는데 네.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 이익의 일부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이익 받는 게 300만 원이면 네. 그 300만 원에서 다시 100만 원을 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리베이트죠. 원래는. 원래는 제가 줬던 금액에서 네, 제가 몇 프로를 돌려받아 가는 게 리베이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이런 경우는 그 비슷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쟁 구도에서 네. 이 물건을 선택해 줬을 때, 그리고 이제 리베이트는 보통 뭐 제약사 리베이트 이런 말도 많이 쓰지만 아무튼 제가 이 말을 처음 접한 거는 무기거래 때. 근데 이 경우에 왜 리베이트가 되죠? 이건 리베이트라고 보긴 좀 어렵네요. 근데 저는 네.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 뇌물 아닌가 싶은 거예요. 자꾸 거기다가 뭐 공직자금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아까 사기라든지 그런 게 오히려 해당되지 않을까. 선거운동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에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선관위에 고발이 되고 하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베이트라는 그 이름이 좀 더 정확하게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요, 장례식장에도 많고요, 의약품에도 많고요, 휴대전화도 많대요. 그리고 무기도읍에도 많고, 그래서 리베이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우리가 쓰고 있대요. 그래서 이 리베이트라는 단어가 사실은 뇌물성 환불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래요. 뇌물성 환불이다. 예, 근데 말이 좀 어려우니까 다들 리베이트, 레비에이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에 리베이트를 뇌물성 환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냥 뇌물이라도 해도 되거든요. 왜 환불이라는 글자를 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돌려받는 거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집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라는 건 원래 네. 정교해야 하니까. 아, 그래서요? 네. 근데 뇌물은 네. 어떤 일을 불법적으로 해달라고 네. 갖다가 이제 주는 돈이고, 네, 이 경우는 돈을 줬던 걸 돌려받는 거니까 일부. 근데요, 네. 리베이트는 합법적인 환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합법적이라기보다는 관행적 환불. 그렇죠. 그러면 킥백은 좀 다르잖아요. 그럼 불법적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리베이트가 아니고 킥백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네. 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네.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베이트에 관한 되게 명시적인 법이 정확하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처벌하려고 해도 리베이트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필요하고. 예. 네. 그래서 정말 리베이트 관련으로 명확하게 리베이트를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건 있지만 리베이트 관련 법은 정확하게 없단 말이에요. 네. 명확하게. 아무튼 국민의당은 상당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네. 심하게 받은 거 아닌가요? 새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뭐 국회 임기 시작하자마자, 네. 더구나 이제 김수민 의원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김수민 의원이 검찰에서 네. 사실상 당의 조직적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직자 한 분은 구속이 됐고, 네. 지금 박선숙 의원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박사님, 네. 선거 끝난 지 며칠 됐다고. 6월 1일부터인가가 지금 20대 국회 임기 시작이었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 앞에 무너질까요?
뭐 정치를 하려면 돈이 드는 거는 맞는데. 네. 글쎄 이 경우에는 글쎄요. 6월 달에 국회가 시작했잖아요. 네. 법은 벌써 한 500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 요즘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생산성이라는 면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집안 싸움에 여념이 없고. 정규제 TV에서 제가 했는데요. 발의된 법 중에서 제일 웃긴 법이 하나 있어요. 뭐게요? 뭡니까? 형무소를 교정시설로 한다. 형무소가 교정시설 아닌가요? 근데 형무소는 단어 안 쓰잖아요. 요즘 요즘 뭐로 쓰죠? 교도소, 구치소. 아, 교도소, 구치소. 네. 네. 근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 법에 형무소로 쓰고 있었다는 게 더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렇네요. 근데 네. 그걸 바꾸겠대요. 그거를 교도소 혹은 구치소로 바꾸겠다. 교정시설로 바꾸겠다. 교정시설로. 네. 형법 개정안이 나와서 우와 웬일로 형법이냐 했더니 그 조문이었어요. 뭐 그거는 100번 양보해서 법률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아니죠. 네. 제가 작년에 이 얘기를 한 20번 했거든요. 네. 아무도 귀뚱으로 듣더니 20대 국회 시작해서 이 만들 법이 많은 이 시점에 그걸 발의하고 있는 거죠. 왜 문제입니까? 그건? 왜 문제냐고요? 그건 법안 발의 한 건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냥 그건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에 해당하는 거지 이것까지 법으로 하는 게 그럼요. 아닙니다. 이게 법안 발의 한 건에 들어가기에는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박사님 한글 쓰시잖아요 평소에. 그럼 오늘 공부 뭐 했니 하면 한글 공부했어요 하면 그게 말이 돼요? 그건 안 되죠. 그거 같은 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리베이트 국민의당 사태 근데 검찰 수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계기에 네. 리베이트에 관련된 법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후적 뇌물이든 사전적 뇌물이든 리베이트를 아예 뇌물죄로 만들어서 이렇게 받든 저렇게 받든 뇌물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저는 차제에 그러면 로비스트도 사실 로비 다 하잖아요. 아예 양성화하자 이거죠. 전 양성화가 아니라 미국식으로. 세금 내고 네, 떳떳하게. 투명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하고. 대신 네. 정관예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해서 떳떳하게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그럼 그것도 다 정관예우 또 할 거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박사님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네. 결국은요 높은 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다 로비스트 아, 가죠. 로비스트로 다 등록해가지고. 당연하죠. 로비스트 등록 금지법. 아니죠. 정관예우 금지법이죠. 네. 일정 기간 등록 금지법이라고. 5년 동안 네. 아 이게 참 착해지는 법. 이게 이제 법률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갈수록 네. 제가 정규제 TV에서 한 건데요, 박사님. 네. 학력 부진자 공부 열심히 시키는 법도 나왔어요. 아 그 진짜로요? 네. 법으로요? 네. 우리나라에서요? 네. 법으로 공부를 시켜요? 학력 미달자들 네. 다시 뽑아가지고 공부시키자는 법이 나왔어요. 재정법. 그러면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성적 떨어지는 떨어진 애들을 애들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네. 집단 교육 시키자고요. 법으로 네. 근데 언제요? 방학 때? 방과 후에? 그건 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박사님 공부하기 전에 또 잡아두면 그럼 거기서 또 떨어지면 법으로 또 가르쳐요? 근데 저는 공부하기 싫은 애들 대책 없이 공부하기 싫어하거든요. 네. 앉혀두면 쭉 난리가 나거든요. 걔네들. 아 그럼 비만 금지법 뭐 이런 거 다 만들지. 설탕세. 네. 체중 과다. 박사님 이제 뱃살 빼야 될 수도 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국가에서 저기 관리해가지고. 관리해가지고 네. 박사님 설탕 금지법도 웃기지 않아요? 설탕 금지법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거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설탕 1인당 얼마 못 먹게. 박사님 분노하셨어. 그건 사카린 금지법은 그렇게 따지면 뭐 아스파탐 단맛 감미료 금지법은요? 그래서 설탕세 받자고 하잖아요. 네. 많이 먹으면 돈 내게. 그 소금세는요? 소금은 안 먹잖아요, 사람들이. 박사님 갑자기. 아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법들이네요. 아, 제가 이제 슬슬 왜냐면 한동안 국회가 쉬었잖아요. 네. 이제 국회가 다시 가동을 시작하면서 웃긴 법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법 중에서 제일 웃긴 거는 저는 아무튼 형무소와 네. 공부 열심히 시키자는 법. 네. 국회가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교육 시키자는 법도 있었어요. 아, 부모를 그러면
뭐 아동 학대한 부모를 아니요. 그럼요. 아이를 낳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아이를. 아, 그걸 국가가 법률로 강제를 해서 해준다. 예비 부모 교육법. 네. 교육 안 받고 아이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더 중요한 건요. 네. 교육을 받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네. 만약에 교육 받기 전에 애가 생기면 어떡하죠? 과태료 문화요? 아니 법이 네. 이제 슬슬 재미가 있으시죠? 저도 정말 새로운 법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네.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제 재밌는 것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그 이원복 교수님이 네. 미국에는 아직도 폐기되지 않은 뭐 이상한 법들이 많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나온 법이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아내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남편이 책임지는 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아내를 때려도 때려도 불법이 된다. 아니다. 그리고 마늘 먹고 2시간 안에 영화관 가면은 벌금. 네. 못생기면 벌금. 그리고 IQ 저기- 떨어지면 벌금. 네, 그리고 범죄하러 가기 전에 통보하면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덴마크인가요? 그거 탈옥해도 벌하지 않는다. 왜요? 탈옥은 개인의 자유다. 그는 언뜻 논리적 모순 같은데. 아니죠. 탈옥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본능이고 자유인데 네. 개인의 본능과 자유까지 법이 막을 수는 없다. 다만 탈옥하는 과정에서 손괴죄, 네. 뭐 때리고 가면은 폭행죄 그런 걸 처벌할 뿐이다. 언제든지 나가라. 그럼 감옥에 그러면 실형을 구형한다는 게 집행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나갈 때 어떻게 손괴죄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나가요. 공중부양도 아니고. 살을 빼가지고 그러면. 어디 창틀러요? 아니 예전에 뭐 어딘가 중남미에서 네. 살을 빼고 어깨를 탈골시켜가지고 하수구로 빠져나간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요네즈 발라가지고 도망 나간 경우도 있었어요. 어디다가요? 그 창틀에? 예, 창틀에 아 반들반들하게. 몸에 마요네즈를 다 바른 뒤에 네. 통과했어. 아, 하여튼 박사님 갑자기 약간 멘붕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공부시킨다는 법에서 네, 논리적 사고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내 표정에서 티가 나요. 네. 지금 마비됐어요. 마비됐습니다. 마비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데. 네, 더 하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